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좀 앞장서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사청문 특위위원이기도 하시니까요. 네. 근데 어제 김 후보가 답을 피하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좀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복잡할 것이 없는데 실질적인 이제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요. 네. 크게 보면은 의혹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빠 찬스 의혹인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그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이제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을 입법하도록 도와주고 네. 세미나도 열도록 해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가 한 18년 정도 직장이 없었어요. 직업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 자금으로 인한 추징금 빚만 있고 네. 재산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산이 2020년도 처음 국회에 다시 들어올 때 네. 마이너스 5억 8천이었어요. 아, 네. 그 그러니까- 당시 신고한 재산은 네. 근데 그 무렵 그 이후에 별다른 수입원이 많지 않은데 아들은 가장 학비가 비싸다는 국제고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고 네. 미국 코넬대로 진학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유학 비용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아기가 안 맞는 겁니다. 수입은 일정한데 네. 추징금도 갚고 교회 헌금도 하고 뭐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또 발급해서 쓰기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유학 비용을 내려고 하면 코넬대만 하더라도 1년에 생활비랑 학비가 최소한 1억 원 이상 들거든요. 네. 미국 사립대니까 뭐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스리슬쩍 한마디만 하고 넘어간 상태예요. 네. 그냥 전처가 지원해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뭐 양육비라든지 아들 학비는 지원했을 경우에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반반씩 내면 모르겠는데 지금 남편은 재혼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의원 신분인데 네. 전처가 전액을 다 그 지원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존에 김민석 후보자가 예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그 판결문에 보면 예전에도 유학 비용을 본인의 오랜 스폰서인 강신성 씨로부터 좀 지원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게 이 돈이 뭔가 제대로 지원된 게 맞아? 번 돈으로 유학 보낼 수 있는 게 맞아?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예. 해외 유학 보내고 학비 비싼 국제고 보내려면 재산이 상당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낸 것이다 보니까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최근 5년간 재산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빚만 5억 8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20년도에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5년 사이에 순 재산이 8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2억이 된 거군요. 지금 재산 2억이라고 하는 게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 5월경에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었는데 네. 그것이 현재 기준으로는 2억 2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8억이면 1억 6천만 원 정도를 매해 저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세비가 연봉이 한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정확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5년간 세비로 받아간 돈이 5억 1천만 원 정도예요. 네. 그러면 이 5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생활도 하고 애들 유학도 보내고 추징금도 갖고 해야 되는데 또 신고된 내역을 보니까 이 5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추징금 6억 8천, 그러니까 6억 2천만 원을 다 갚고요. 전액을 다 변제하고. 네. 그것만 해도 액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액수가 안 맞네요. 네. 또 마이너스가 되는데. 네. 그런데 그게 다른 뭐 재산이 있어서 주식으로 뭔가 시세가 올랐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아예 제대로 없거든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 5억 1천만 원 가지고 추징금도 못 갚을 정도인데 그 와중에 교회에 2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해 한 4천만 원씩 헌금을 한 택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아기가 더 안 맞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신용카드를 쓰거나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을 쓴 내역을 살펴보니까 그것도 2억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예.
그러면 대충 계산하더라도 아들 유학비를 빼고라도 5억 원 정도가 돈이 비는 겁니다. 번 돈은 5억 1천만 원인데 그걸로 추징금 6억 2천만 원 다 갚고 네. 그 다음에 교회 헌금 2억 원 하고 현금이랑 신용카드 2억 3천 하고 쓴 거는 1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수익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근데 뭐라고 답변했냐면 기타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타 소득원은 뭔가요? 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의금하고 강연료를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현직 국회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강연료를 1년에 1억씩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강연료를 받았다면 그때그때 재산 등록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세무 신고된 거나 재산에 등록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한테 강연을 하고 거액을 받은 거야? 네. 아니면은 몇 년도에 받은 강연료야?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연료에 대해서 네. 추가 설명을 못 하고. 네. 그리고 조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의금을 얘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조사가 있을 때 조의금을 또 받는 경우가 있죠. 네. 하지만 재산 등록할 때는 공직자는 조의금을 받더라도 그때그때 재산 등록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설사 현금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산 등록에 반영된 거는 전혀 없는데 또 이분이 상 당한 게 우리가 부고가 뜨지 않습니까? 보통 의원이면 다 부고가 예. 뜨기 마련이지요. 네. 근데 보면은 2020년도에 빙부상을 한번 당한 거 외에는 사실 다른 별다른 경조사가 없었어요. 네. 알려진 것은. 네. 그러면 도대체 조의금이 어디서 나와서 재산 등록도 안 한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생활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수익과 지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네. 번 거는 5억을 벌었는데 쓴 것은 10억을 쓰다 보니까 나머지 5억은 도대체 어디서 번 거야? 그 설명이 안 좀- 되는군요. 네. 어디서 들어온 돈인지에 대해서. 네. 또 어쨌든 이제 아들의 학비 문제는 전처가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청문회 과정에 보면 자녀에게 들어간 돈에 대한 어떤 소명도 늘 하던데 네. 이게 보통 이제 외화로 송금을 해야 되니까 네. 한국은행을 거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 확보하시기가 좀 쉬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아직까지는 동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개인정보에 동의해서 국회 인사청문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례도 다 그래 왔고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아들 유학 비용과 국제고등학교에 드는 비용도 이 연간 몇 천만 원의 학비가 드는 고등학교거든요. 국제고등학교가. 그런 학교로 알려져 네, 있죠. 그런 학교, 제일 비싼 학비의 학교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대학 그 코넬대에 다니는 그 유학비랑 생활비를 합쳐서도 여기서도 한 2, 3억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보려 그러면 네. 사실은 만약에 그 전처가 당연히 아들이니까 학비를 내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해외 유학 비용 같은 경우에는 외화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딱딱 신고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하신 분들 해외 있기 때문에 송금해본 분들은 네, 뭐 다 아실 아실 거예요. 네. 다 모든 게 신고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 배우자가 그 전처가 다 지원한 게 맞다면 네. 그게 그 송금 내역을 확인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확인된다 그러면 투명하게 지게 되겠지만 네. 이게 저는 계속 거부하면 뭐 실제 확인이 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그거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이게 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